저는 책을 제목과 표지로 고르고 목차를 본 후에 구매할지 결정하는 편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사고 싶은 책이 보였는데 전자책이 바로 나오지 않아서 기다렸다가 얼마 전에 구매해서 읽게 된 입닥치기의 힘. 제목이 세죠? 말을 줄이면 이득이라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도 다른 저자의 관점과 문체를 읽으면 새롭게 느껴지고 다시 복습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말을 안 해서 후회한 적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말을 해서 후회한 적이 많으신가요? 대부분은 쓸데없는 말을 해서 후회한 적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수다 중독, 토카홀리즘이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충동 조절의 문제라고 해요. 말을 많이 하는 동료, 특히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럴 때는 능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과 한 일들에 대한 어필도 잘하는 것 같아서 말을 잘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 피곤하고 정말 이게 필요한 내용인가 생각해보면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아는 뻔한 내용을 마치 새롭게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공유하면서 꼭 읽어보라고 하는 사람한테 반응해주는 것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로 재밌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혹은 그저 그냥 기본이라도 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원래 그런 역할로 굳어진 관계의 지인이 연락이 오면 그런 식으로 수다를 떨기도 하는데요. 원래 있던 관계에도 근황을 전해야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더더욱 침묵하기가 어렵겠죠. 어쩌면 여러분의 수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목적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겠어요. 이 강박에 대한 부담은 책 침묵이라는 무기를 읽고 조금 덜어졌는데 오히려 의도적으로 침묵할 줄 알아야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고 격려까지 해주는 것 같았어요. 떠들기만 하면 들을 수 없다는 당연한 말도 텍스트로 읽으니까 더 와닿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잊고 살았죠. 상황에 맞게 상대가 원하는 수준의 잡담을 맞춰가면서 내가 불편해도 물으면 대답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불편하면 입을 다물었어도 되는데 말이죠. 그냥 분위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에이 좀 불편해도 차라리 말을 더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무렵에 입닥치기의 힘을 읽었어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가 내게 말 안 해도 된다고 승인해주는 기분이라서 다시 또 힘을 내서 입을 닫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비디오로 미팅을 할 때 이제 손 모양을 클릭해가지고 발언권을 얻고 대화하는 게 매너지만 대부분 3-4명이 막 한꺼번에 말해가지고 듣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 4명이면 2명이 포기하고 나머지 2명이 끝까지 이제 기싸움하면서 말을 멈추질 않죠. 네가 멈추라 이거죠. 근데 그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디오가 겹쳐가지고 짜증난다 이랬던 기억만 나요. 저도 책을 읽기 전에는 말을 너무 많이 안 하면 한심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말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알고 있다는 확신을 주려고 더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욕망을 버리고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죠. 근데 매일 있는 회의에서는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 아니라도 말하고 싶은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어차피 말을 덜해도 제가 할 일은 명확하고 굳이 한마디 보태는 욕망 버리니까 저자의 말대로 삶이 편해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 성격에 이게 더 잘 맞아서 편해서 더 끌리는 것 같기도 해요. 저한테는 사실 더 말하는 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 우스갯소리지만 100%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죠.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바쁜 뉴요커들한테 뭔가 제안할 때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정도 시간에도 들을 수 있도록 짧게 브리핑하는 건데요. 짧게 이야기한다고 울림이 없거나 가벼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요약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다 보여서 믿음이 가기도 합니다.
해밍웨이가 내기에서 지었다는 6단어 소설은 짧지만 강렬하죠.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신지 않음. 영어로 돼 있었겠죠. For sale, baby shoes, never won. 올타임 베스트셀러 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도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최고의 대화였다면서 극찬을 하고 떠난 이야기 같은 것도 기억에 남아요. 사실 적극적으로 듣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말이 많고 정리를 안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진이 빠지죠. 소위 티키타카라고 하는 주고받기가 안 되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는 관심사가 아닌 거죠. 대부분 여러분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지루해합니다. 말과 생각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가 피곤하지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자기가 한 건 생각을 못하고. 저도 이런 지인이 딱 한 명 생각이 나는데 과거에 이미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말을 줄이던 시기가 인생에서 몇 번 있었는데 다 책을 읽고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멋있어 보여서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를 읽고 그런 시기를 보냈고, 그때 20대였는데 그때 친구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정확히는 말을 안 하려다 보니까 별 유지할 노력을 안 한 거죠. 이쯤 되면 말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인간아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믿을 수 있는 지인들과 마음이 편안할 정도의 속 이야기 가볍고 부드럽게 털어놓으면 좋은 것 같고, 업무 관련 그냥 직장에서는 말을 줄이고 행동을 하는 게 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약속은 덜하고 성과는 더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정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적절히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말을 줄일 것, 가족과 지인에게 잔소리나 충고랍시고 한마디 보태고 싶을 때 꼭 참는 거, 우리가 하는 말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현명하게 쓰는 거. 돈 아끼잖아요. 돈 아끼는 만큼 말도 아낄 것.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 같아요. 조금 지루한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루함에도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지루하면 창의력을 더 발휘하고 감정도 더 잘 조절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텅 빈 집에서 아이 키우는 미니멀리스트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해야 상상력이 더 발휘되는 거죠. 더 메뉴라는 영화에서 그 모든 것의 매너리즘에 빠진 상류층들이 나오는데 이제 최고급 레스토랑을 최근에 몇 번 갔냐고 하니까 10번 넘게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셰프가 물어봅니다. 뭘 먹었냐고. 근데 메뉴 하나조차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 거죠. 많을수록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참 비움과 부족함도 만족감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물건을 많이 줄였는데도 뭔가 잘 안 풀리신다면 말도 좀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일단 실험한다는 생각으로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께도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